네, 실내에 들어와봤는데 살고 싶어요. 실제 바닷가.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괜찮은 오두막 텐트가 있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하우스 플러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야흐로 오두막 텐트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성 텐트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지금 시즌부터 이제 많이 준비하시죠. 장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텐트, 오두막 텐트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경쟁사 브랜드 중에 일명 농협 텐트라고 불리는 텐트, 다들 알고 계시죠? 직구를 통해서 혹은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저도 직구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불안한 거는 역시나 불량률과 그리고 AS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실제 경쟁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불량률이 많이 높은 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뽑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량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리뷰할 이 아틀라스 하우스 플러스 제품은 뭐 면이고 에어고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더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낮은 불량률과 확실하고 빠른 AS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텐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제품은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만든 텐트입니다. 그래서 불량이라든지 AS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빨라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이 어떻게 보면은 AS의 진심인 회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후기도 괜찮고요. 어떻게 불량을 처리하냐면, 실제 에어 텐트에서 불량이라든지 AS가 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에어빔입니다. 에어빔이 터지거나 틀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대부분 뭐 에어빔을 새로 교환해 준다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에어빔을 교환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이 에어빔이 서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에어빔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텐트를 삐집고 들어가서 에어빔을 갈아 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는 이 제품에 대한 AS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어를 넣지 않아도 이 텐트를 걸어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 에어빔을 교체합니다. 에어빔 하나 교체하는데 채 20분이 안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AS를 혹은 불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에어빔이 틀어져서 다시 재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AS라든지 불량률이 굉장히 탁월하고 적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장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텐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오두막 텐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감성 텐트의 대명사, 그렇죠? 이 텐트는 경쟁사 모델, 그러니까 네이처하이크 12 모델 대비해서 바닥 면적도 그렇고요, 높이도 그렇고 조금씩 다 큽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더 좋을 거예요. 사용되는 원단은요, 면 혼방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면 혼방 원단 제품은 아무래도 면 텐트가 가진 장점과 그리고 면 텐트가 가진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게를 좀 줄이면서 면 텐트의 장점은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원단 자체도 경쟁사 모델 대비 방수 효과라든지 원단의 두께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면 텐트의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면 텐트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이 새는 곳들은 이런 곳들이에요. 이 이음새 부분들. 일반 폴리 텐트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 우리 심실링 테이프, 심실러 테이프가 쫙 붙어 있죠. 열처리해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면 텐트는 이 심실러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방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비 오면. 면 텐트는요, 기본적으로 면 시즈닝이라 그래서 두세 번 정도의 어떤 텐트가 젖고 마름을 반복하면서 면 조직 자체가 더 단단해지면서 방수 효과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심실러 혹은 뭐 초치를 해주시면은 초기부터 누수 없이 아주 편하게 면 텐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단은 폴리가 65, 그리고 면이 35 코튼으로 면 혼방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까요? 큰 에어 기둥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를 지지하는 에어 기둥이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설치하는데 혼자 설치할 때 5분 정도 걸렸어요. 아무래도 숙달되면 더 빨리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감도 그렇고요. 모양새도 그렇고 그 감성 그 자체입니다. 이 면 컬러 자체도요. 너무 밝거나 노랗거나 뜨지 않고요. 차분하게 가라앉은 고급스러운 면 텐트의 컬러예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꽤 디테일한 것 같아요. 지금 매장이라서 설치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웨빙을 텐션을 잡아주면은 처마가 생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천시에도 비도 안 들이치고 환기를 잘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어를 넣는 기둥은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에서 에어를 넣고 이 텐트는 앞뒤가 없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양쪽 끝에 있는 기둥은 요 끝에 부분을 지지하는 에어빔이 자립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기둥에 에어를 넣으면 이 가운데 기둥과 양쪽 끝에 있는 가로 기둥이 자립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바람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다 넣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디테일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텐트 하단을 보시면은 큼지막하게 뭐 창문 겸 벤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메시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에 굉장히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면에서 듭니다. 보셔도 이 메시 자체도요. 난 창문인 줄 알았어. 이렇게 창문처럼 디자인을 예쁘게 해놔서 텐트를 외관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감성적이다. 숲속에 있는 오두막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닥 역시도 이렇게 두꺼운 840데니아, 그러니까 두꺼운 재질의 타포린 재질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일체형 텐트들은 참 장점이 많죠. 동계 텐트 특히나 바람이 안 들어오고 여름에는 벌레도 안 들어오고 먼지 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쪽에 이제 좌식으로 세팅하고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 역시도 메쉬랑 그리고 같은 소재의 면 소재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할 때 사생활 보호할 때도 괜찮을 것 같다. 상단에 이런 벤틸레이션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메쉬망이 벤틸레이션 처리되어 있어서 상단 쪽에서도 좀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게. 일전에 제가 저희 매장에 면 텐트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면 텐트인데 안쪽에 원단이 코팅이 되어 있는 텐트들은 결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 텐트는 만져보시면은 그냥 면 혼방 그 재질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 시즈닝을 몇 번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방수 효과도 우수해지면서 감성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내 안쪽으로 한번 봤는데 이건 뭐 그냥 살고 싶어요. 실제 바닥 면적을 보면 이 텐트를 처음 보신 분들은 와 엄청 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닥 면적이 실제로 4m 20 그리고 폭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리빙쉘 텐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인용, 3인용 정도 되는 텐트가 가지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넓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넓어 보일 수 있는 건 이 바닥이 직사각형 통으로 좌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옆에 올라오는 기둥이 어느 정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죽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m 10이에요. 그래서 경쟁사 모델 대비해서 높이도 높고 폭도 넓고 앞대 길이도 조금씩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장박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내부에서도 이 원단 자체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쪽엔 제가 9cm짜리 슬리핑 매트를 깔았는데 이게 2개가 들어갔을 때 4명 혹은 아이들까지 하신다면 5명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 앞에 공간은 뭐 저희 매장처럼 소파 놔두고 TV 놔두고 거실로 쓰시거나 아니면 다 빼버리고 여기서 테이블 놔두고 좌식 공간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충분히 공간감이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공간감은 돼야지 진정한 동계 장박 텐트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 텐트는 동계도 좋지만 여름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 텐트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면은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열기가 그대로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 텐트는 이 특성상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열기가 들어오더라도 배출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덜 덥게, 겨울에는 이런 난로 함께 쓰시면은 덜 춥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 텐트는 짱짱하게 에어빔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도 강하고요. 제일 중요한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다. 철수 역시도 간편하다. 복잡하게 폴대 넣고 세우지 않아도 된다. 바람만 넣으면은 설치가 끝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동계 시에는 이렇게 실내 세팅하시고 밖에는 사실 뭐 크게 세팅할 게 있을까요? 화롯대 하나 놔두고 테이블 놔두고 가족들이서 오순도순 불 쬐면서 고기 구워 드시고 그리고 쉬는 건 안쪽에서 쉬시고 주무실 때는 이쪽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 세팅하면은 뭐 장박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하우스 플러스 제품을 리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 알파인 클럽은 AS의 진심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AS라든지 아니면 초기 불량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품질 역시도 경쟁사 브랜드 대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틀라스 플러스 모델, 아틀라스 하우스 플러스 모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실제 피칭되어 있는 매장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직접 피칭을 했고 보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